2009년 1월 18일 시행된 전산응용기계제도 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풀입니다. 자, 1번 열처리에서 재질을 경화시킬 목적으로 가위로 급냉시키는 열처리, 당금질이죠. 당금질과 뜨임은 묶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당금질 후에 생긴 잔류 응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뜨임을 반드시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불림은 조직을 균일화시키는 것이고, 풀림은 조직을 연화시킨다. 그 정도로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구리 3.5에서 4.5%, 마그네슘 1.5%, 그래서 항공기나 자동차에 사용되는 고력 알루미늄 합금, 두랄루민이죠. 두랄루민은 대표적인 단련용 알루미늄 합금으로서 항공기 외판이나 자동차 소재로 많이 사용됩니다. 두랄루민하고 같이 연관지어지고 Y 합금도 같이 나옵니다. Y 합금은 알루미늄에다가 구리, 마그네슘까지 같은데 그게 망간 대신 니켈이 첨가되는 게 다르죠. 그래서 Y 합금은 주조용 알루미늄 합금의 대표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랄루민하고 구별해서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미끄럼 베어링과 비교한 구름 베어링의 특징. 틀린 것이죠. 미끄럼 베어링은 기본적으로 볼 베어링은 점 접촉을 하고 롤러 베어링은 선 접촉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접촉 면적이 미끄럼 베어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마찰 계수가 작고 기동 마찰이 적은 것이 특징이죠. 다만 진동이나 충격 하중에 약할 수밖에 없어서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는 곳에는 미끄럼 베어링을 사용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다하고요. 4번 비틀린 각이 30도인 헬컬 기어에서 자, 이거는 스퍼 기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수와 모듈을 곱하면은 피촌식경이 계산됩니다. 5번 하중이 300N이고 스프링 상수 K1은 5N/mm, K2는 10N/mm라면은 늘어난 길이는 얼마인가? 자, 결국 합성 스프링 상수를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스프링 연결은 병렬 연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개의 스프링이 하나의 하중을 동시에 받고 있는. 그래서 병렬일 경우에, 병렬 연결 경우에 스프링 상수는, 자, 병렬 연결해서 합성 스프링 상수는 K라고 했을 때 K는 K1 플러스 K2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합성 스프링 상수가 15가 되겠죠. 15가 되기 때문에 스프링 상수는 K는 하중을 처짐량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하중 300, 그렇죠? 자, 다시 대입을 하면은 합성 스프링 상수가 15가 되니까 15는 처짐량을 우리가 모른다. X로 둡시다. 하중은 30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X의 값은 20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하고요. 문제는 지금처럼 단순하게 병렬 연결일 경우로 출제되면은 쉬운 편인데 직렬 연결의 경우
직렬 연결의 경우는 문제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자, 보시면, 자, 이런 경우, 지금 위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스프링이 두 개가 연속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하중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게 K1이고, 이게 K2다. 했을 경우에, 직렬 연결의 경우, 스프링 상수, 합성 스프링 상수 K는 이렇게 구합니다. K분의 1은 K1분의 1 플러스 K2분의 1. 물론 K3가 있으면 K3분의 1도 더해져야 되겠죠. 이렇게 구해지는데 이것을 다시 통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K1과 K2를 곱해주는 거죠. 분모를 서로 곱해주면 통분이 되니까 K1 곱하기 K2분의 K1 플러스 K2 이렇게 되겠죠. 뒤집으면 K 값이 나오겠죠. 역수니까 K는 K1 플러스 K2분의 K1 곱하기 K2 이렇게 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 스프링 상수 지금 같은 경우에 똑같은 예제를 가지고 구해본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15분의 50이 되겠죠. 15분의 50이 된단 말이에요. 합성 스프링 상수가. 자, 그러면 15분의 50, 자, 해봅시다. 15분의 50 콜. 위에 하중 300을 늘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x를 구하려면은, 역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쪽으로 곱해주면 되겠죠. 300을 이쪽으로 곱해주고, 그렇죠? 50x는 4,500이 되겠네. 그렇죠? x는 90이 되겠습니다. 90, x는 90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봅시다. 6번. 웨이벨트는 단면 형상에 따라 가장 단면이 큰 것, E죠. M부터 A, B, C, D를 M이 가장 작고 E가 가장 큽니다. 가공젤의 단면의 수직 방향으로 사용하는 단면의 수직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런 의미를 봐야 되겠죠. 자, 재료가 이렇게 있으면 재료의 단면이 이거죠. 단면의 수직 방향이 이 방향이 되겠죠. 재료를 양 끝에서 길이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 인장 하중이 되겠죠. 단면하고 나란한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 단면하고 나란한 방향으로, 이거는 전단 하중입니다. 가위로 자르는, 가위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자른다면 이런 식으로 아래와 위쪽에서 동시에 하중이 가해지면서 이 단면의 평행한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하겠죠. 이게 전단 하중이라고 합니다. 상온치성의 주된 원인은 이건 인이죠. 황원 적열치성의 원인이고요. 브레이크 마찰면이 원판으로 되어 있고 원판의 수에 따라서 단판, 원판이라는 말 자체가 힌트겠죠. 디스크 브레이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나 항공기에 널리 쓰이는 브레이크가 되겠습니다. 제동 능력이 좋고 신뢰성도 높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자, 10번. 구리에 60-70%의 니켈을 첨가한 니켈 구리 합금 원일 메탈입니다. 화학공업의 재료를 많이 쓰는 것은 원일 메탈. 미트 나사에 대한 설명. 올바른 것은 나사산에 갖고 있는 축도, 이거 맞는 말이죠. ABC 나사는 인치계 나사죠. 유니파이 나사라 하기도 하고요. 운동용 나사는 사각 나사나 또는 사다리꼴 나사, 둥근 나사 이런 걸 운동용으로 쓰죠. 피치, 인치당 나사산의 수로 나타나는 것은 인치계 나사, ABC 나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 개의 키를 깎아 붙인 모양, 큰 동력을 전달할 수 있고, 자, 이것은 스플라인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키와 관련해서는
전달할 수 있는 동력이 가장 큰 것부터 나열하자면 시레이션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스플라인입니다. 그런 식으로 또 연관지어서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구리 니켈 40 내지 45%의 함유량은 합금 통신기기 전열선 얘는 콘스탄탄이죠. 콘스탄탄. 주철이 특성이 아닌 것은 주철은 당연히 주소성이 우수하고 복잡한 형상을 대량으로 생산할 때 적합하죠.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하고요. 강에 비해서 강도가 높다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니죠. 강에 비해서 경도는 높지만 강도는 낮습니다. 니크롬 강에 나타나는 뜨임 피성을 예방에 첨가하는 원소는 이것은 몰리브덴입니다. 외워두는 살펴보세요. 수백 밀링 머신을 가공할 때 유의사항. 이건 뭐 일반적인 밀링 머신 가공의 유의사항하고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직이나 수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작물은 바이스에 깊게 고정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 하얀 결삭시는 빈틈이 생길 여지가 있죠. 백래시가 발생할 지점이기 때문에 백래시 제거 장치를 작동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랩핑 작업에 사용하는 랩의 재료가 아닌 것은 이것도 외워둬야 고속도강은 입자 자체가 날카롭고 거칠기 때문에 랩 재료는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치수를 알고 있는 표준각의 차를 구해서 치수를 알아내는 경우 이것은 비교 측정이죠. 비교해 가지고 그 다음 절삭류의 역할 냉각, 윤활, 세척, 방청 이런 절삭류가 하는 조건들 절삭류의 기능들 침투작용은 아니죠. 재료와의 친화성을 높인다. 이 말은 맞습니다. 맞는데 침투작용은 맞지가 않습니다. 선반 가공에서 테이프 절삭 테이프 절삭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식공 부대를 회전시켜서 일정 각도로 회전시켜서 가공하는 방법. 하나는 심압대를 편집시키는 방법. 또 한 가지는 테이프 절삭 장치, 부속 장치를 붙여서 하는 방법. 세 가지죠. 방진구는 진동을 방지하는 기구죠. 그래서 긴 공작물을 가공할 때 진동이나 휨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부속 기구입니다. 슬로터는 다른 말로 수직 선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바르게 설명한 것은 치수와 작은 공작물의 수직 절삭에 편리하다. 가 되겠고요. 수공구 작업에서 해머 정 작업을 할 때 이때는 정을 가볍게 줍니다. 가볍게 쥐고 해머를 쥔 손은 장갑을 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미끄러져서 해머 자루가 미끄러져서 빠질 염려가 있죠. 사고가 난다는 얘기죠. 열 처리된 재료를 해머로 때리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열 처리된 재료는 탄성이 커서 튕겨 나와서 다칠 염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열 처리된 재료 자체가 취성이 크기 때문에 잘 깨지기 때문에 망치로 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정밀입자 가공에 속하는 것은 호닝이죠. 호닝하고 슈퍼피니싱, 랩핑 이런 것들은 정밀입자 가공에 속합니다. 호빙 머신은 기어를 깎는 공작 기계고요. 자, 원통 연삭 시 지름이 302년석 속도로 이 경우는 공작물의 지름은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죠. 함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원주 속도가 1500이면 공식에 넣으면 되는 거죠. 공식에 대입해서 자, V는 1000분의 파이 dn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파이 값도 알고 있고 d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배준수만 알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V가 1500이니까 1500 이퀄
파이 값 대략 3.14를 넣고 곱하기 숫도를 지르면 300, 그죠? 곱하기 n이다. 그리고 n을 구하는 거니까, 그죠? 이게 1000이죠. 그죠? n을 구하려면은 3.14, 300을 곱한 값을, 곱한 값과 1000분의 이거를, 역수를 여기다 곱해주면 되겠죠. 얘의 역수를 곱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대략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건 암산으로 가능한 건데, 사실, 15만 정도가 나오겠죠. 15만을 942 정도 되어 있는 거죠. 942로 나누면은, 값이 1592 정도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구한 겁니다. 25번. 롤러의 중심거리가 100인 사인바로 5도의 테이프 값이 측정되었을 때 정반 위에 놓인 사인바의 양 롤러 간 높이 차는 약 몇인가? 자, 그림을 그려봅시다. 사인바는 이렇게 바퀴 달린 수리처럼 생겼는데 각도를 측정하는 기구죠. 자, 센터 간 거리가 롤러 센터 간 거리가 100이고 그 사이 각을 측정한 값이 5도다. 그러면 이 높이 값, 높이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 값은 얼마인가 이걸 묻는 거죠. 자, 이 빗변과 높이의 비율을 알면은 높이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빗변과 높이의 비율, 빗변과 높이의 비율이죠. 높이의 비율. 이게 곧 뭡니까? 사인이죠. 그래서 사인 5도 각도를 알고 있으니까 사인 5도를 계산기에서 구해보면은 사인 5도 0.0871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인 값이 빗변분의 높이니까 사인 5도의 값이 0.0871호로 계산이 되니까 거기다가 빗변의 길이를 곱하면은 높이 값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래서 0.0871호 곱하기 100 하면 약 8.72가 계산되겠죠. 그래서 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인 함수의 개념을 묻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26번 거칠기, 표면 거칠기 기입 방법. 틀린 것. 표면 거칠기는 기본적으로 가공하는 방향, 절삭하는 방향에서 기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절삭 공구가 접근하는 방향을 이해하면 쉽겠죠. 그래서 가도 문제가 없고 나도 문제가 없는데 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라 같은 경우에는 볼트의 지금 대를 절삭하거나 혹은 나사산을 절삭할 경우에 이 경우에는 공구가 이쪽 방향에서 접근하죠. 이쪽 방향에서 접근해서 혹은 아니면은 이 부분을 지금 이 면 자체를 가공한다면 이쪽 방향에서 공구가 접근하는 게 맞죠. 이 나사를 가공한다면 이쪽 방향에서 접근하는 게 맞고요. 지금 이 면을 가공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반대 방향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IT 공차 옳은 것. IT 공차는 01, 00 그리고 1에서 18 해서 총 20개 등급이 있습니다. 자, 대상면의 일부에 특수한 가공을 하는 부분, 범위를 표현할 때 이때는 굵은 일정 재선이죠. 열체를 한다든지 특별한 도색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끼워 맞춤에서 최대 쨈세를 구하는 방법. 쨈세는 축이 구멍보다 클 경우에 발생하는 거죠. 반대의 경우는 틈새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쨈세가 가장 크게 발생하려면은 축이 가장 클 때와 구멍이 가장 작을 때, 그때가 쨈세가 가장 클 때, 최대 쨈세가 발생하는 조건이겠죠. 그래서 축의 최대 허용 지수에서 구멍의 최소 허용 지수를 뺀 값이 바로 최대 쨈세 값이 되겠죠. 30번.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 이것은 숨은 선, 은선을 묻는 건데 파선으로 나타내죠. 점선 또는 파선 같은 말이죠. 31번 제도에서 도면의 크기 및 양식에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 자, 가로세로비는 1대 루트 2고 A2 도면의 크기는 42054 맞는 얘기고요. 반드시 마련해야 되는 도면 양식은 윤곽선 표절한 중심마크 부품란 맞는 얘기고, 도면을 접어서 보관할 경우에는 A4로 보관합니다. 그리고 도면을 말아서 보관할 경우에는 내경이 40파이가 되도록 보관한다는 거. 자, 그리고 A4 용지의 특권에 대해서도 같이 외워둘 필요가 있겠죠. A4 용지는 도면은 원칙적으로 긴 쪽을 가로로 해서 사용해야 되지만 A4 용지는 짧은 쪽을 가로로 해서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게 A4의 특권입니다. 자, 스케치도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품 제작을 위해 도면을 복사할 경우는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참조할 만한 것이 있는데 스케치도를 또 작성할 필요는 없는 거죠. 두 종류의 선의 선이 겹칠 때 선의 우선순위가 나오는 겁니다. 이 경우는 절단선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겠네요. 34번 등각두상을 원단면도, 전단면도로 가운데 뚝 잘랐을 때 나아가 되겠습니다. 35번 화살표 방향을 정면으로 봤을 때 등각두상으로 올바른 것은, 지금 정면도로 봤을 때는 정면도처럼 이런 형상이 나오려면 형상이 가 아니면 나가 돼야 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우측면도가 문제가 있죠. 우측면도에서 밑에 사각형 슬롯이 없는데 나는 그것이 지금 관통 슬롯이 있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국부투상도 특정한 부위, 국한된 부위만 한정해서 그리는 투상도다. 그래서 구멍, 홈, 키 자리 이런 것들을 도시할 때 많이 쓰죠. 그래서 가가 맞겠습니다. 특정 부분을 확대해 그리는 상쇄도죠. 확대도 또는 상쇄도. 축지름이 파이 50 마이너스 0.20에서 플러스 0.025다. 공차는 위치수 형차와 아래치수 허용차의 사이의 갭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0.045. 도면이 구해야 될 조건, 기본 요건이 아닌 것. 보는 사람 이해하기 쉬워야 되고, 도면을 그린 사람이 임의로 그린 도면은 아니죠. 정해진 규칙과 규정에 따라서 통일된 원칙에 의해서 그려줘야 되는 거죠. 자, 다음 줄무늬 방향 기호의 뜻으로 틀린 것. 평행한 거 맞고 투상면의 직각. X는 여러 방향으로 교차 또는 무방향이 아니고, 우선 이거는 믹스트 M에 대한 설명이죠. 다는 M에 대한 설명입니다. C 동심형이고, 자, 그 다음 도면에 기입되는 치수,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마무리 치수로 기재하는 게 맞죠. 최종 가공 치수입니다. 마감 치수로 기재하는 게 맞고요. 정투상 방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 KS에서는 제3각법을 표준각법으로 규정하고 있죠. 한도면 1각법과 3각법을 혼용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42번 삼각법으로 투상한 그림과 같은 도면에서 누락된 평면에 가장 적합한 것. 자, 정면도, 우측면도를 봤을 때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려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선이 없죠. 이 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 선이 지금 정면도, 우측면도를 봤을 때 이 선이 있을 리즈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이 A가 되는 겁니다. 자, 기하공차
대한 설명은 틀린 것. 기하공차의 종류는 직각도고, 공차값은 0.609, 슬래시 150, 아래쪽에 150은 기준 길이입니다. 그렇죠. 전체 길이가 아니고, 기준 길이 150일 때 0.609의 직각도, A는 데이텀이죠. 자, 44번. 이론적으로 정확한 지수. 가가 이론적으로 정확한 지수고, 나는 참조 지수죠. 그리고, 치수 밑에 언더라인 그런 것은 NS, not to scale, 비례측이 아닐 때. 그렇죠? 이거는 NS, 비례측이 아닐 때 쓰는 것이고, 이거는 30 밑에 25를 하고 25는 삭선을 그어놨죠. 이거는 수정했다는 뜻입니다. 수정 전의 지수, 수정 후의 지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면에 수정했을 경우에는 저는 수정 전 후의 지수를 다 남겨둬야 됩니다. 모양 공차의 원통도. 자, 가는 진원도고, 나가 원통도죠. 다는 동신도, 동축도고, 라는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46번. IS 규격에 있는 것을 미터 사대 골라서 TR이죠. 이것도 외워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미터계 사대를 골라서 TR. 그리고 인치계는 TW입니다. 계량용 기계 요소로 볼 수 없는 것. 나사, 키, 핀, 코터 이런 것들은 계량용이고, 베어링은 축용이죠. 작은 쪽을 지름으로, 지름으로 나타내는 핀, 테이프 핀입니다. 축의 도시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긴 축을 파단에서 짧게 생략해서 그런 경우는 실치수를 기입해야 되고, 길이 방향으로 절단, 축은 길이 방향으로 절단해서 그려봤자 특별히 보여줄 게 없죠. 그래서 나가 틀린 거죠. 자, 모듈이 2이고 이수가 20과 40인 표준편기의 중심거리 구하는 공식 2분의 지금 이제 이건 외접인 경우입니다. 그죠? D1 플러스 D2죠. D는 P1입니다. P1의 직경 두 원의 P1의 지름에서 절반값이죠. 절반값. 그래서 P1의 지름을 더한 값을 2로 나눈 값이다. 계산해 보면은 60이 되겠네요. 코일 스프링. 원칙적으로 무부하 상태, 하중이 걸리지 않은 상태로 맞고, 스프링 종류와 모양만 교체할 때는 중심선을 굵은 실선이죠. 특별한 단서가 없는 오른쪽 간격으로 하는 게 맞고요. 중간부분을 생략할 때는 생략한 부분을 가는 실선이 아니고 가는 1점 쇠선 또는 가는 2점 쇠선으로 그립니다. 벨트 분리 도시 방법. 틀린 것. 분리는 축 직각광량의 구성을 두상도로 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이거 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 기어도. 모양이 대칭인 벨트 분리라도 일부만을 교체할 수 없다. 대칭인 경우에는 대칭도로 그려도 되죠. 나는 틀린 얘기입니다. 자, 관의 장치도 체크 밸브는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갔어요. 스포기어의 도시 방법 틀린 것. 피치어는 가는 1점 쇠선 맞고요. 이뿌리어는 가는 2점 쇠선이 아니고 가는 실선입니다. 그렇죠? 가는 실선으로 그립니다. 베어링 호칭 6206 P6. P6는 등급기호죠. 등급기호고 앞에 맨 첫자리는 계열, 두 번째는 하중,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숫자는 안찌름을 나타내는 기호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용접보의 기호 중, 자, 가는 I형 용접이고, 이음이고, 나는 스판 용접, 점 용접입니다. 다는 필링 용접, 이게 플러그 용접입니다. 컬러 디스플레이에서 표현할 수 있는 색들, 빛의 성원색이라고 볼 수 있죠. RGB로 외워두면 편합니다. 레드, 그린, 블루.
그렇죠? 이렇게 RGB로 외워두세요. CPU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 CPU는 기억, 연산, 제어 이 세 가지가 주기능이죠. 기억, 연산, 제어. 파일 저장 형태는 별도죠. CAD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지 않는 좌표죠. 직교 좌표, 극좌표, 원통 좌표 다시 했는데 원형 좌표는 CAD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원통 좌표계는 각도와 길이 그리고 높이 이게 3차원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좌표계가 바로 원통 좌표가 되어 있습니다. 원통은 그림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밑에도 이렇게 원통이 있다 하시면 중심에서 여기까지 원통 표면의 한 점까지 거리를 중심에서 반지름 그리고 높이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그러면 거리와 각도, 반지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특정 좌표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원통 좌표입니다. 공간상의 선을 이용하여 3차 물체의 가장자리 능선, 선을 이용했으니까 와이어프레임이죠. 와이어프레임. 그래서 와이어프레임과 3D 모델링 세 가지 기법 중에서 선을 이용한 것은 와이어프레임이고 면을 이용한 것은 서피스 모델링이죠. 서피스 모델링이고 속이 꽉 찬 입체는 솔리드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별해서 문제가 가끔 그렇게 나오죠. 다음 중 NC 데이터 추출이 가능한 모델링은 서피스 모델링부터는 NC 데이터가 추출 가능합니다. 와이프레임 불가능하고요. 서피스 모델링하고 솔리드는 NC 데이터 추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같이 외워두면 되겠습니다.